탕강가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나요? 예. 탕강가의 놀라운 변신이 집중 조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와, 탕강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요 이미지를 먼저 한번 좀 보실까요? 이번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를 분석을 한 BBC MOTD의 화면인데요. 먼저 손흥민과 과르디올라 감독을 뒷배경으로 탁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예. 과르디올라 감독과 맨시티에게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하는 홈경기 4경기 연속골이고요. 토털로도 따져도 맨시티 경기에 7골을 넣었으니까 역대급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번 경기도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딱 먼저 손흥민 선수와 과르디올라 감독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여주는 화면은 루카스 모우라, 베르베인, 그리고 손흥민, 이 3명의 선수를 활용을 한 카운터 어택, 역습, 속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 토트넘의 핵심적인 전술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누누 감독과 탕강가, 그리고 산체스입니다. 어이, 정말 이렇게 탕강가가 잘할지. 네. 또 탕강가가 확 잘하니까 산체스는 뭐지? 덩달아서 산체스까지 엄청 잘하는. 그리고 수비는 기본적으로 조직, 그리고 이 조직을 만드는 건 감독이기 때문에 누누 감독이 탕강가와 산체스를 완전히 변신시켰는데, 완전 다른 선수들을 만들었는데, 토트넘의 수비를 완전히 다르게 해줬는데, 다이어까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누누 산투 감독까지도 좀 보여줬던 거죠. 근데 진짜 탕강가는, 아니, 공격, 전개, 수비에 대한 커버 너무 놀랍던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탕강가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산체스까지 살려내? 이 산다 라인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대반전이라 볼 수 있겠죠? 탕강가에 대한. 탕강가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99년생이니까 22살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지는 이번이 3번째 시즌이에요. 근데 앞섰던 2번의 시즌은 그다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데뷔했던 첫 번째 시즌 때는 프리미어리그 6경기, 지난 시즌 때도 6경기, 이번 시즌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소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주요한 선수라고 많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약간, 그리고 좀 포지션적으로 좀 애매한 측면도 좀 있었어요. 센터백, 오른쪽 풀백을 다 볼 수는 있습니다. 두 포지션에 대한 범용성은 있겠지만, 그런데 어디를 갖다 놔도 조금 애매하다. 어디를 갔을 때 가장 좋을까? 두 곳 다 소화하지만 어디 갖다 놔도 확신하지 않은 약간 그런 애매함. 무리뉴 감독 때도 이제 그런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이랬던 탕강가가 다른 상대도 아닌 맨시티를 상대로 해서 엄청 잘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변신,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실제 풋볼 런던도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탕강가를 평가하면서 이제 그릴리시, 1600억의 사나이 그릴리시와 스털링을 상대로 탕강가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이러면서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와 더불어서 최고 평점인 9점을 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털링하고 탕강가는, 탕강가가 오른쪽 풀백, 스털링이 왼쪽 공격이기 때문에 포지션상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스털링이 이날 경기 뛰는 동안 슈팅 딱 하나밖에 못 때렸습니다. 탕강가가 진짜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체 스탯으로 놓고 보더라도 탕강가는 정말 최고였는데요. 롱 패스 성공률 100%, 전체 패스 성공률 90%, 이렇게 패스 전개도 좋았고, 수비 스탯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수니까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슈팅 블럭, 태클, 가로채기, 모든 수비 부분에서 스탯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빨라요? 아니, 뭐 탕강가가 어느 정도 속도는 갖고 있는 걸 알았지만 진짜 빠르더라고요, 이번 경기. 탕강가가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기록했던 순간 최고 속도가 시속 32.6km입니다. 네, 빠르죠. 근데 이거는 손흥민 선수와 루카스 모우라가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 때 기록한 순간 최고 시속 31km 때보다도 더 빨랐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보다도 탕강가가 이번 경기 한정 훨씬 더 빨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속도 되죠, 패스 전개 되죠, 수비까지. 그럼 끝난 거죠. 이러니까 탕강가가 이번 경기 정말 최고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전술적으로 왜 탕강가가 중요했고 탕강가가 왜 이번 경기 정말 최고였는지를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이번 경기의 양 팀의 전체 히트맵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토트넘의 히트맵, 오른쪽이
맨시티의 히트맵입니다. 맨시티는 좀 붉은색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확실히 골문 쪽에는 좀 붉은색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확실히 그 스트라이커가 좀 부족한 그런 현상 속에서 나타난 약간 U자의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시티는 좀 고르게 경기장은 활용했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어때요? 오른쪽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왼쪽은 레길론이고요, 오른쪽이 탄강가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이번 전술의 어떤 밸런스적인 측면이 좀 수어져 있는 건데, 레길론과 탄강가의 히트맵을, 개인의 히트맵을 따로 한번 좀 떼어넣어서 한번 볼게요. 레길론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공격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네. 공격에 욕심이 좀 있죠. 공격으로 많이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반면에 탄강가의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탄강가는 수비적으로 좀 내려와서 수비를 좀 지키다가 좀 올라가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 밸런스를 좀 지킨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레길론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대로 치우쳐져 있고 자신들이 막 자기가 먼저 막 플레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공격수들 혹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뒤가 좀 불안해. 레길론이 이미 뒤를 좀 열어놨기 때문에 공격으로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뒤가 열릴 경우는 커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불안하다는 걸 안다고요. 하지만 반대로 탄강가의 오른쪽은 탄강가가 기본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니까 뒤가 안정되어 있네? 뒤를 받쳐주네 탄강가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수들은 불안한 왼쪽보다는 좀 안정감이 있는 오른쪽으로 붙어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토트넘의 이번 경기 패스 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수들의 패스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개됐고 어떤 형태로 어떤 위치에서 많이 볼이 돌았는지를 보여주는 패스 맵인데요. 어때요? 자, 이겁니다.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탄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패스가 볼이 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레길론 쪽은 패스가 그렇게 많이 시도되지 않습니다. 레길론은 자기가 스스로가 오버랩을 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솔로 플레이, 혼자 드리블을 치고 슈팅을 때리고 이런 게 많았던 반면에 탄강가는 밸런스를 지키면서 뒤쪽에서 볼을 주기 때문에 토트넘의 동료들이 탄강가 쪽으로 붙어서 거기서부터 볼을 만들면서 앞쪽으로 계속 전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이베르,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 선수 모두 상대적으로 탄강가 쪽으로 붙어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탄강가가 이번 경기 전술의 핵심이었다. 잘한 경기다. 탄강가로부터 출발됐던 것이 손흥민의 골까지도 연결됐었고 전적으로 토트넘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힘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패스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레길론과 탄강가를 비교할 때는 이 이미지만 놓고 보더라도 아하, 왜 이렇게 플레이를 했구나, 탄강가가 왜 이렇게 중요했구나, 선수들이 어떤 풀백이 있을 때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 패스맵의 왼쪽에 이렇게 그 자막으로 되어 있는 설명을 한번 좀 보시면 실제로도 탄강가는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했다고 지금 그림으로도 그러지만 실제 수치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붙었던 호이베르는 가장 많은 전체 패스를 또 기록을 했어요. 당연히 탄강가 쪽으로 호이베르가 붙어서 플레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볼이 돌았던 거죠. 지금 스킵이라든지 다비손 산체스도 역시 그쪽으로 붙어서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확실히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데요. 탄강가와 호이비에르 쪽 두 선수에 붙었던 루카스 모라 바로 위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의 패스를 가장 많이 또 받아가지고 이제 플레이했던 게 또 루카스 모우라였는데 루카스 모우라가 이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이번 경기에 XG 체인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XG 체인은 뭐냐면 슈팅으로 연결된 하나의 어떤 시퀀스에 가장 많이 관여했다는 건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토트넘이 슈팅으로 연결했던 플레이에 가장 많이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루카스 모우라가. 그만큼 공격의 영향력이 루카스 모우라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받고 있는 거고, 또 패스 플레이의 중심이었다 루카스 모우라가. 지금 그림을 보세요. 패스맵을. 탄강가, 호이베르, 그리고 손흥민의 딱 브릿지 역할, 가운데 루카스 모우라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도 역시 약간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붙어서 플레이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탄강가, 루카스 모우라 많은 패스들을 좀 전개를 했고 전진 패스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리시브한 선수, 받은 선수 누구?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쪽으로 붙어서 탄강가나 루카스 모라,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쪽 오른쪽이 탄강가 살아나고 탄강가가 전진 패스를 해주고 수비를 받쳐주다 보니까 공격수들은 손흥민, 루카스 모라가 붙어서 거기서부터 볼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플레이를 했던, 역습을 쳤던, 이러니까 탄강가가 중요했던 거고, 탄강가의 어떤 영향으로 루카스 모라, 손흥민 선수도 빵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양 팀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슈팅인 5개를 때렸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혹은 손흥민 선수 개인 혼자서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도 잘했지만 이런 전술적인 여파, 영향, 탄강가, 루카스 모라, 호이베르, 손흥민 선수가 유기적으로 혼자서 막 레귤론 같은 솔로 플레이가 아니라 유기적인 움직임과 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니시 역할을 했다는, 원톱으로 나왔던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은 슈팅을 때릴 수 있었고, 그것이 결승골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축구는 이렇게 뭐 한순간 딱 이뤄지는 거면 약간의 우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90분 동안 계속 이어지는 플레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전술이죠. 만들어낸 플레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탄강가의 저 플레이, 그리고 호이비에르, 루카스 모라, 손흥민 선수의 저 오른쪽 측면에서의 연계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이 탄강가의 이 전진 패스라든지 수비의 안정을 통한 카운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누누 산투 감독의 전술하고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보여줬지만 손흥민, 루카스 모라, 베르베인이 볼을 딱 끊어내면 빵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뛰어들어갈 때 누군가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지 않고 계속 혼자서만 볼을 막 드리블 한다든지 혼자 막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막 뛰어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뛰어들어간 선수 볼을 못 받으니까 왜 볼을 안 줘? 이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탄강가는 욕심내지 않고 자기는 수비진에서 볼을 끊어내면 빠르고 정교하게 찔러줬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의미에서도 탄강가는 이 전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누누 감독 체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탄강가가 이번에 공격을 가져갈 때도 그랬지만 제가 수비에서도 상당히 탄강가가 중요하다. 올라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뿌려주는 연결이었는데, 탄강가가 이렇게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가져다 보니까 맨시티가 사실 거의 공격당 공격을 못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9번 스트라이커에 대한 갈증도 좀 있겠지만 실제로는 말린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주말 전체 골 합산이 이번 주말에만 34골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개막하고 나서 개막 경기에서 나온 전체 두 번째로 많은 골인데 맨시티는 골을 못 넣었다는 거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 체제의 맨시티가 공식 대회에서 3경기 연속 골을 못 넣은 건 또 처음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틀어막은 게 전체적인 토트넘의 누누 감독의 전술이었는데, 탄강가가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 수비할 때는 좀 변칙적인 백스리 이러면서 탄강가가 수비하고 끊어낸 볼을 찔러주는 이런 게 부합했기 때문에 또 상대를, 맨시티를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공격과 수비의 능력을 잘 보여주다 보니까 토트넘이 구단 자체적으로 MOM을 이번 경기 최고 선수로 뽑았거든요. 그게 바로 탄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탄강가가 와 잘했나 보다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공격과 수비 혹은 누누 감독의 전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술을 수행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탄강가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네요. 오리에와 도어티는 어떻게 될까요? 탄강가마저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짠하기도 하네요.